옆으로 보는 스포츠 안내 말씀 드리자마자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내용 하나가 드디어 혜성이가 콜업되었고 되자마자 다저스의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응원할 맛이 납니다요. 어제도 정말 잘했지만 그저께 대주자로 2루를 훔친 후에 아사온 상태에서 나가우 상태에서 2루마저 훔친 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야구 IQ가 정말 높은 선수 되겠습니다. 후속타가 안 터져서 안타까웠지만 점점점 이렇게 또 바로 보신 소감 올려주셨습니다. 네, 옆으로 보는 스포츠와 함께하겠습니다. 옆으로님 오랜만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격주로 나오는 옆으로입니다. 이번 달은 그렇게 됐어요. 지난달에 지난달에는 조금 행사가 많았고요. 죄송해요. 계속 많아도 됩니다. 좀 아니에요. 쉬죠. 죄송해요. 이제 우리 이제 달려야 돼요.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이제. 네. 자, 일단 우리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된 소식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콜업이 됐죠. 콜업이 된 건 김혜성 선수의 실력으로 콜업이 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에드머니 부상 때문에 10일자 부상으로 등록이 되자마자 데이비 로비 감성에 기회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앤디 파이스 아시죠? 앤디 파이스 중견수가 워낙 못 치고 워낙 일할 때고 앤디 파이스가 김혜성을 제치고 이번에 로스트에 든 선수인데 항상 너무 못하다 보다 보면 어쩌다 생명연장 홈런 한 방 치고 생명연장 안타 치고 그래서 쭉 이어갔는데 너무 못한다. 뭐 옆에 컴폴터는 워낙 컵스부터 돈을 많이 받고 온 선수라 막 1,000만 불 이상 받는 선수라 내릴 수 없으니까 파이스를 내려야지만 혜성이가 올 수 있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2주 전부터 날아다닙니다. 너무 잘하죠. 슈퍼맨이 됩니다. 네. 물론 다저스가 잘해서 앤디 파이스가 잘해서 기분은 좋은데 김혜성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 에드먼 부상으로 그거를 발판으로 올라왔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저희는 일단 그래도 뭐 빅리그에 콜업 됐다는 것에 의미가 네, 그렇죠. 있는 거니까. 에드먼 선수의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근데 더 반가운 소식은 이걸 반가운 소식이라 해야 되나? 헤르난데스가 어제 부상을 당했어요. 소식은 네네. 아니고. 어제 네. 네, 우리가 뭐 남이 다친 어제 상처를 갖고 워낙 즐거워할 잘하고 수는 있는 없으니까. 진짜 테오스카를 데려온 다저스는 굉장히 잘 데려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어쩌면 심각할 수도 있다고 데이비 로빈슨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김혜성을 중견수로 기용한다고 7일 날짜에 중견 선발을 기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테오스카 같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김혜성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좀 그러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김혜성 거기서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모든 매체들은 에드먼 선수가 올라가자마자 김혜성은 다시 내려갈 마이너로 거다. 갈 것이다. 100%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지금 그게 조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시나리오가 바뀌었죠.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 김혜성 선수가 한 경기 잘하고 도루 하나만 하고 도루 2개만 해도 잘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모든 MLB 선수의 컴페어를 해서 보면 엄청 잘했다는 아니지만 콜업 되자마자 이렇게 분위기를 이끈 거는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렇죠. 네. 네. 칭찬해 줄 만하니 없다니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겠죠. 네. 그래서 잘했어요. 김혜성 선수는 다행히 조금 더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이 말 생명 연장 게임을 좀 더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좀 더 실력을 보여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보러 가잖아요. 네. 다저스 홈구장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네. 30 몇 분 모시고 가잖아요. 네. 30분만 모시기로 했었는데 사실 드러나죠. 네, 2분 정도가 거의 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시는 바람에 32분 모시고 갑니다. 네, 그래서 32분이 함께해서 구경할 때 그때 이왕이면 우리 김혜성 선수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예, 저 테오스가 원래 라이트필드인데 그리고 앤디 파이스가 중견수인데 라이트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중견수를 지금 뭐 크리스 테일러나 에드먼이 좀 없으니까 그래서 김혜성을 1루와 중견수를 번갈아 쓸 것 같은데 수비 잘하고 도루 잘해도 좋습니다. 근데 타격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국 선수 3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발. 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그게 꿈꾸는 장면입니다. 그럼 저희는 파란 옷을 다 입고 가야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아 지금 네. 이게. 네. 제가 매번 다른 그 구장의 경기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사인이 가능할까 도화지 정도 한국말로 도화지라 그러잖아요. 스케치 정도의 사인은 다 갖고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재밌을까? 재미도 있어야죠. 뭐 일단 발음 나이는 뭐 가서 현장에서 구경하는 것부터도 재밌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뭘 준비하고 이런 거 없이 가서 그냥 즐겁게 놀다 오는 거고요. 그게 소리 파워로 가죠. 네, 소리. 그게 발음 라인이고요. 네. 네, 제가, 뭔가 네. 근사한 아이디어나 방편이 있으면 거기 가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을 좀 연출해 볼까. 그건 이제 지금 현재 두 번째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환상적인 라인업은 크레이튼 컬처가 4월 말부터 7부에 등판을 했어요. 7부의 경기에 나왔다는 얘기는 한 두세 경기하고 조율을 하면 이제 바로 저희 경기에 나올 수, 그리고 지금 부상자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경기에 컬처가 나와서 지금 2,968개입니다. 스트라이크 3,000개를 이번 연도에 꼭 넘고 컬처도 보고 혜성이도 보고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커쇼가 선발 로테이션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월 말쯤에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오지 않을까. 네. 지금 한 경기를 해서 잘 던졌어요. 근데 막판에 홈런 2방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워낙 컬처 같은 선수들은 거기서 조율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렇죠. 예. 네. 구속이 어느 정도 워낙 아시다시피 컬처는 포심을 던진 패스볼 던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전성기 그러니까. 때도 뭐 92, 3마일로 모든 걸 평정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분 컬처한테 뭐 사사키처럼 98마일 못 던지는 그런 말 못 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88, 89를 던져도 워낙 제구가 뛰어나고 한 선수이니까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란색 옷에 주황색 스카프나 손수건을 메고 가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아주 네, 이게 지금 저 샌호세에서 네, 그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네, 샌호세에서 보내주신 아이디어인데 파란색 옷에 주황색 스카프나 손수건을 메고 간다. 이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활약이 어땠죠? 어제까지 잠깐 40안타 정리할까요? 쳤어요. 40안타 쳤다는 말은 우선 탑 클래스란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다른 워낙 이제 매스컴에서도 띄워주고 에이시아에서 온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 투수들이 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죠. 네. 한 팀의 분석관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올려주신 글도 이거예요. 이정우 선수가 집중 견제 때문인지 요즘 좀 부진합니다. 매일 4타수 1안타 경기가 그러니까 4번 남아서 한 번씩은 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거의 10게임째 장타가 실종이라고. 하지만 이정우 선수 걱정은 안 합니다. 언제나 스스로 극복을 해내는 선수니까요라고 올려주셨어요. 타구가 각도가 조금 틀어졌어요. 지금 이성훈 선수가요. 몸에도 조금 이제 데이터를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조금 보는데 이전 잘 칠 때하고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 아마 좀 조바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선수는 견제를 당합니다. 모든 선수는 투수들이 싫어합니다. 뜨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데 이건 스스로 이겨내야 저지 같은 오타니 같은 슈퍼스타가 되죠. 네. 저도 뭐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이정우 선수는 잘 해낼 네.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슬럼프로만 안 빠지면 되는데요. 이게 견제를 너무 시다다 보면 이게 입스라는 것도 오고 뭐 그렇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그렇죠. 것도 그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 슬럼프에 빠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네. 목요일 날 오시는 박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아주 좋을 텐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정호 선수는 크죠. 그런 낌새는 없습니다. 네. 즐기고 있는 것 같이 예, 보여요. 그리고 멜 감독이 한 경기씩 빼주면서 컨디션 컨디션 조절도 조절하게 해주고 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헬멧 사이즈는 이제 맞춰졌나요? 그 후에 팔로우 안 했는데 온 것 같습니다. 뭐 벗겨지는 건 없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어제 그런가? 거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전에 거는 아직까지도 좀 헬멧이 좀 헐거워 돌아가는 보이죠. 것 같아갖고 아직 안 왔어 그러고 그건 있었는데. 좀 맞춰주지. 도미니카 선수들은 보통 밴다나나 이런 걸 쓰잖아요. 네. 네. 그걸 쓰는 건 어떨까? 그래서 조금 이제 예, 좀 헐겁도를 좀 맞춰보면, 맞춰보는 게. 네. 네. 근데 워낙 얼굴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30명이 스케치북 하나씩 가져가셔서 카드 섹션 같은 걸 하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선생님 이러면 우리 모여서 리허설 해야 됩니다. 네. 연습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헬멧 계속 벗겨진다고 올려주셨어요. 그죠? 아직도 네. 벗겨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헬멧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맞춰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나 보네요. 네. MLB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NBA 소식 잠깐 짚을까요?
LA 팀 전팀 망했습니다. 레이커스 역시 4승 1패 미네소타한테 이길 것 같았는데 졌고요. 클리퍼스는 끝까지 잘했는데 역시 마지막에 좀 아쉬웠죠. 네,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LA 팀들은 전체적으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뭐 저희가 워낙 커리를 좋아하니까 역시 버틀러 효과가 굉장하더라고요. 중간에 데려온 버틀러 효과를 봐서 2라운드로 갔는데 2라운드는 저희 레이커스를 이긴 미네소타 팀버울프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골든스테이트가 조금 더 위를 점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케빈 가넷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갔나? 아니요. 케빈 가넷은 예전에 왕년에 이제 은퇴한 선수고요. 아 맞다. 예. 미네소타는 이제 에드워드라고 신성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에드워드라는 선수가 예전에 뭐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항상 슈퍼스타를 스탑하고 물론 이 에드워드 선수 자체가 슈퍼스타긴 한데 더 나은 슈퍼스타를 스탑하고 싶은 욕망 덩어리들이 있어요. 예전에 코비 스타퍼라고 불리고 싶은 페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존 스탁이라고 뉴욕에서 가드는 마이클 조던만 나오면 자기가 무슨 술사다 스탑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편 배달부잖아. 그 존 스탁 튼 말고 흑인 그 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 스탁, 예. 사람이 잘 알아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건성건성하니까 자꾸 엄한 실수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닥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이 예, 예. 정정해 주시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존 스탁이라고 뉴욕 네. 닉스 가드고요. 네. 존 스탁턴은 메일맨하고 같이 페어된 네. 전설의 어시스턴트 선수죠. 백인 선수죠. 네. 예, 그 설렁설렁 알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에드워 선수가 엄청나게 러브론 제임스를 마크를 많이 했어요. 푸시도 많고 뭐 태클을 받는데 결국에는 나이는 이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잘해요. 에드워 선수 자체가 템포도 있고 뭐 부상도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네소타 보면 몇 년 전보다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클리블랜드, 뭐 페이서스, 인디애나 페이서스 같은 팀들은 진짜 NBA로 따지면 시베리아 같은 팀이었는데 지금 뭐 플레이오프에서 날고 있잖아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보스턴을 잡을 유일한 팀 같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서부는 역시 잘한 팀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겠습니다. 결국 요번에 그러면은 LA 레이커스나 LA 클리퍼스나 별로 재미는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재미는 없었죠. 예, 재미는 없었고 그리고 역시 또 하키 킹스도 1라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저스만이 유일한 뭐 네. 희망이라고 볼까요? 올해는 그럴 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게 2020년에 레이커스가 파이널에서 이겼고요.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시즌을 했잖아요. 그 두 팀이 한 번 이긴 적이 있고 그 후에는 아직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레이커스나 라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제 내년에 할 건지를 어나운스를 해야 뭐 이렇게 팀 빌드업도 될 것 같고요. 클리퍼스도 지금 노장들만 가지고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런 그 레이커스 같은 팀은 리빌드를 할 수가 없어요. 리빌드 뭐 탱탱하고 리빌드를 들어가는 순간 팬들이 엄청나게 야유하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슈퍼스타를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빌딩을 할 수 있는 팀이 있고 할 수 없는 팀이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리빌딩이 가능한 팀인데 그래도 많이 워낙 구단주가 돈이 많으니까 하긴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내년에도 모르겠어요. 어떤 선수가 오는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면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제패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LA에게 램스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데 뭐 풋볼은 모릅니다. 워낙 16경기만 하기 때문에 예, 보시죠. 네. 어떻게 지금은 되는지. 순수하게 야구 시즌입니다. 네. 네. 농구는 워리어스 팬이라서 너무 신난다고 하신 분 계시고. 네, 풋볼 워리어스, 예. 했지만 네. 진짜 축구 있잖아요. 네네. 축구 얘기도 했으면 좋겠대요. LA 갤럭시나 LA FC도 나중에 업데이트 네, 부탁드린대요. LA 그래서 갤럭시 오늘은, 얘기는 예. 아니지만 오늘 또 축구 축구. 얘기가 있죠. 네, 오늘 네. 축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야구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야구는 좀 이따 하고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그 전에 일단 잠깐 퀴즈 하나 드리고.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축구 얘기하니까 네. 그럼 축구하고 관계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건 네. 아마 축구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거예요. 1992년에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창단을 해요. 영국에는 1부부터 7부 리그까지 있습니다. 1부부터 5부는 전국구고요. 6부,
6부, 7부는 지역 사회 축구인데 1부만 저희는 알죠. 1부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니까요. 그리고 2부는 챔피언십 리그. 이 챔피언십 리그를 잘못 그 구글에서 치면 유럽 챔피언십 리그가 나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영국에서 2부 리그를 챔피언십 리그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국 축구가 재밌는 게 항상 승격과 강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격과 강등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영국 축구 팬들이니까 승격과 강등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도대체 1992년부터 한 번도 강등이 안 된 팀은 어떤 팀일까? 92년에 딱 그 프리미어 리그가 딱 그 체계가 잡힌 후부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강등된 적이 있는 팀도 있을 겁니다. 근데 딱 6팀이 있더라고요. 프리미어 리그가 딱 92년도에 리그 창설 후에 한 번도 강등되지 않는 팀은 딱 6팀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제가 4팀을 말씀드릴 텐데 이 중에 한 팀은 강등이 됐었어요. 92년 후에. 그러니까 강등된 팀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나머지 3팀은 강등된 적이 없는 팀이고. 그렇죠. 6팀 중에 3팀은 제가 강등된 적이 없는 팀 말씀드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강등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구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92년부터 줄곧 강등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대단한 팀이죠. 그렇죠. 한 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 번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베컴도 뛰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강등된 적은 없습니다. 네. 거기는 뭐 철옹성이구나.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으니까. 그럼 1번 저희 손흥민이 뛰죠. 원래는 이용표 선수도 뛰었었고요. 토트넘 후스퍼가 강등된 적이 있느냐 있다. 없느냐. 네. 그리고 2번째는 아스널, 3번은 에버턴, 4번은 맨체스터 시티. 이 4팀 중에 강등된 적이 있는 팀만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보기 4번은 지금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아예 힌트를?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네,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지금 괴물 혼란이 있고요. 워낙 뭐 한국에서 이름도 지어준 선수도 있고 아무튼 맨체스터 시티가 엄청 예. 그리고 아스널은 뭐 에버턴, 후스너 뭐 토트넘은 워낙 또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프리미어 리그를 몰라도 토트넘은 알 거예요. 그렇죠. 아스널도 알아요. 워낙. 네. 아스널 워낙 잘해요. 네. 저희 준비한 선물은 대한민국 1등 차 기업 담터에서 제공해 주시는 차 선물 세트를 대구로 우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절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한차 4종류의 차 세트를 대구로 직접 우송해 드리는 대한민국 1등 차 기업 담터에서 선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카톡으로 라디오 코리아 1540이나 아침마당으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대구로 우송해드리는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소개해 주세요. 문제와 보기. 1번 토트넘, 2번 아스널, 3번 에버턴, 4번 맨체스터 시티. 이 중에서 강등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팀만 맞추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3팀은 강등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등된 적이 있었던 팀을 맞춰. 프리미어 리그 창설 후니까요. 그것도 한번 이후. 생각을 해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카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좀 바빠서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모셨지만 매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옆으로 보는 스포츠 옆으로님과 함께합니다. 4월에는 그 괜히 특별 인터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영준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맞추신 힌트였어요? 거예요. 실수였어요? 아니야, 실수야. 네. 답은 맨체스터 시티가 네. 강등이 많이 됐었어요. 3부까지도 떨어지는 97년 98 지금은 뭐 맨체스터 시티가 거의 뭐 잡고 있잖아요. 네. 홀란이라는 괴물 공격수도 있고요. 근데 97, 98 시즌에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3부 리그까지 떨어졌습니다. 흑역사가 있었네요. 네. 이게 대단하죠. 토트넘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그 전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한 번씩 다 떨어졌어요. 그 마지막으로 76년하고 77 시즌에도 떨어졌는데 이게 프리미어 리그가 딱 창설되고 정립된 후에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좀 왔다 갔다 그랬어요. 강등이라는 게 20팀이 프리미어 리그에 뛰고 있는데 19, 22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19, 22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에 네. 19, 20팀은 무조건 떨어지고 18 아니야 22가 무조건 떨어지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적어왔는데 되겠는데. 네. 조사를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그 2부에서 최종 1, 2위는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세 팀하고 세 팀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마지막 19, 20위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 세 팀과 승강이 되고 세 팀이 승격이 되고 하는데 이거에 뭐 난리가 나요. 그럴 수밖에 잉글랜드는. 없겠네요. 그렇겠어요. 근데 우선 6팀 한 번도 네. 떨어지지 않은 6팀은 토트넘 있고요. 아스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고요. 그 이 팀은 제가 그 보기에 않는 게 너무 유명해서 리버풀, 첼시 뭐 그 팀 너무 유명하니까 한 번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팀들은 아. 워낙 돈이 많이 그 인버브된 리그이기 때문에 2부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구단의 파탄과 구단의 재정과 엄청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요? 아, 그럼요. 이 명예만 있는 게 아니군요. 거기 팬들도 뭐 다 대단하신 팬들입니다만 특히 리버풀 팬들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데. 리버풀이라든지 네. 토트넘이라든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데도 2부로 떨어졌다. 그러면 경제적인 소용돌이뿐 아니라 시위며 일단 아마 일단 그런 일은 주민들의 삶이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영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음. 진짜 그 정도로 축구가. 그래서 오늘은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네. 하나 재밌는 걸 갖고 왔어요. 네. 혹시 It's Always Sunny in Philadelphia라는 그 시트콤 보셨나요? 이게 장수 프로예요. 2005년부터 하는 여기에 이제 제작자면서 만든 사람, 연출, 각본, 주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롬 맥케헨이라는 사람이. 그럼 데드풀은 아시죠? 네. 예. 라이언 레이놀즈라고. 네. 네. 근데 롬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넷플릭스를 보다가 Die for Thunderland라는 넷플릭스가 있어요. 이게 3부 리그 팀인데 2부 리그까지 가고 굉장히 오래된 팀이거든요. 1800년대. 이걸 보다가 생각이 돼. 축구에 관심이 가요. 그래서 막 찾다가 5부 리그 렉섬이라는 축구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브라는 렉섬이라는 축구팀을 발견하는데 이 축구팀이 이제 이 렉섬이라는 축구팀 자체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구단이고 그리고 쓰고 있는 경기장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 팀을 사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기가 자기가 사기로 마음을 먹는데 왜? 뭐든지 이 축구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뭐 제작 아니 우리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다저스를 사진 않잖아. 이게 실제 스토리예요? 지금 실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제가 실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샀어요? 근데 이제 그 도시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다이풀 던더랜드도 도시가 점점 쇠락해 가고요. 이 렉섬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흥한 도시였는데 쇠락해 간 도시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요. 사는데 돈 문제입니다. 돈이 좀 부족한 거야. 네. 그래서 자기 친구인 라이언 레이놀즈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마디 해요. 야 우리 축구팀 하나 살래? 진짜로 그랬답니다. 레이놀즈의 대답은 근데 축구를 몰라요 레이놀즈는. 워낙 그 데드풀이 엄청 떠서 물론 그다음에 주류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사업도 하고 거긴 굉장히 비즈니스에 하시는 거 많아요. 하시는 거 거기는. 많고 돈이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귀용자처럼 생겼는데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알아봅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데 또 그런 생각합니다. 쇠락한 이 도시를 한번 일으켜보자. 축구팀만 아니라 우리가 사서 한번 일으켜보자. 도시를 부흥시켜보자. 부흥시켜보자. 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레이놀즈 아이디어죠. 예, 레이놀즈 아이디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마케팅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아. 이 사람의 아이디어인데 또 롬 맥케니가 워낙 영화 제작 벌써 20년이나 한 시트콤을 제작하고 모든 총괄하고 자기가 주연까지 한 사람. 이 사람도 그런 거에 마케팅에 대한 기획에 대한 머리가 있겠죠. 네. 두 사람이 확신을 가져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렉섬 팀을 언제 인수하냐면 2020년에 5부 리그예요. 이게 내셔널 리그라고 부르거든요. 인수를 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이게 웨일스 그 영국은 네, 이렇게 네, 웨일스잖아요. 네. 이게 이 웨일스에선 제일 오래된 축구팀이었고요. 1800 몇 년도. 아직도 그 축구팀은 웨일스 국가대표팀이 쓰는 축구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헐리우드 스타들이 돈 있으니까 그냥 사고 말겠지. 돈 자랑한다라고 생각했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선 서포터들이 약속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로 가는 게 최종의 목적이다. 모든 사람이 웃었죠. 네. 둘이 쇼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런칭해요. Welcome to Wrexham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지금 시즌이 4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또 힘이 돼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화 제작자니 영화에서 벌어먹으려고 했구나. 그렇지. 이제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지.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딱 38억에 사요. 네. 38억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전문 경영인도 데려오고 구장도 업데이트하고 뭐 이벤트를 하면서 자꾸 진짜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이벤트성으로 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심으로 지금 이걸 근데 해보겠다는 문제는 거구나. 5부예요. 그래도 내셔널 리그 5부 리그입니다. 최하위 리그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4부 리그로 강등을 해요. 보통 리그가 20개, 21팀이거든요. 1, 2등을 한 거죠. 강등합니다. 4부 리그가 됐잖아요. 그 4부 리그로 올라갔던 얘기. 올라갔죠. 승격했다고. 승격했죠. 네. 4부 리그에서 1년 만에 또 3부 리그로 승격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공포의 근데 외인구단 이게 각인데 3부 지금. 리그부터는 돈도 세고요. 좀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작년에 이번 시즌에 2부 리그로 올라갑니다. 그렇게나 매년 올라갔다고요? 5년마다 그러니까 5년마다 5부에서 2부까지 1년마다 한 부 리그씩 올라가는 거죠 지금? 1년 거의? 처음에는 1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2년 2년 전에 근데 43년 만에 처음으로 2부까지. 2부 챔피언십 리그까지 올라가요. 근데 챔피언십 리그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엄청난 스트라이드도 필요하고 네. 하거든요. 이제 이게 엄청난 대대적인 뉴스로 영국에서는 한 달 전쯤에 나왔어요. 이야. 2부까지. 그래서 렉섬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포츠 뉴스 이 미국에서나 뭐 한국에서는 크게 안 다뤘지만 이게 엄청난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부 리그를 당당히 이렇게 내년 시즌부터는 2부 리그에서 뛰는 거죠. 네. 도시도 살아났겠어요. 도시도 엄청 살아났습니다. 이 도시도 그 이벤트를 많이 하고요. 네. 또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2만 명이었대요. 이 축구팀 인스타그램이 2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 150만 명이 된 거예요. 와. 축구팀 인스타그램이 2만에서 150만이 됐다고? 거기다 2019년에는 2019년에 대비해서 작년 시즌에 방문객이 220%가 늘었습니다. 많이 다녀가네요. 한 명 갔던 게 네. 220명이 간 거죠. 우와. 220명이 늘었으면 관광 효과도 그 도시는 아예 쇠락을 한 도시예요. 오일드된 도시였기 때문에 한 명 갔는데 220명이 갔으면 220%가 아니라 100명 갔을 때 220명 그렇죠. 가면 220%고요. 제가 좀 산수에 약해서 아니 그 아까처럼 저의 멘붕이 지금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데요. 예, 대단하죠. 그리고 네. 공격수도 영입을 하고 공격수도 또 2부 1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 영입을 하고 그리고 감독도 승격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뭐 퍼킨스 감독도 영입하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축구팀으로 성공을 하려는 마음으로 투자를 엄청 합니다. 멋있다. 네. 멋있다. 선수들도 그걸 따라와주고 있다는 이 분위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이 랍은 미국 배우고 라이언 레이논즈는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축구팀으로 하나가 돼서 그냥 처음에 이러는 거 축구팀 하나 살래. 내가 영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먹다는 말처럼 축구팀 하나 살래. 그런데 진짜 사게 된 거예요. 형 이 집 커피 맛있는데 이 집 커피집 살래? 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니죠. 이 커피집이 지금 다 쓰러져 가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사서 키워볼까? 이거였겠죠. 너나 해 이럴 거는 그거 벌써 안 좋아. 분위기 안 좋아. 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죠. 그게 근데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근데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팀이 1864년에 창단됐잖아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팀이니까 스토리가 있는 팀이죠. 우선은. 스토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랍이라는 분이 네. 먼저 제안한 사람이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고 이렇게 감명을 받아서 좀 찾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자기 혼자 쏟아붓기는 좀 그렇거든. 그리고 혼자는 힘에 차니 친구를 부른 거죠. 친구 따라 도박이다. 강남. 예, 도박이죠. 근데 네. 친구가 마케팅에 귀지하냐 또. 친구가 뭐 사업적 감각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배경이 이래도 선수들이 성적을 안 내주면 2부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멋있다. 드라마 근데 같은데요? 이거는 축구팀을 사서 뭐 오일 머니들이 와서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을 사고 투자를 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경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
뒷거래도 많이 하고 막 그랬다고.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물론 돈으로 샀지만 구단과 지역사회를 한건 재건하자는데 거기에 슬로건을 건 거죠. 근데 일단 이게 내건 깃발이 멋있잖아. 휴머니즘이 있네 또 여기에. 근데 이게 또 라이언 레오넬즈라서 그런지 네. 뭐 이게 실베스탈론이나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샀으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이미지하고 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다 그 다큐멘터리가 엄청 대박을 터가지고 시즌 4까지 나왔대요. 네. 부흥했네. 구단주 인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구단주 인기가 좋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파운드 샀거든요. 네. 그게 38억에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더블은 됐겠다. 아니야, 따따블 됐을 것 같아요. 2부까지 올라갔다잖아요. 2부 리그가 엄청난 2부 리그도 웬만한 나라 국가대표팀보다 잘합니다. 38억 달러, 38억 원, 38억 원, 200만 파운드. 200만 파운드. 200만 파운드가 지금 얼마짜리 가치가 돼 있는 거예요? 200만짜리가 단 5년 만에 2,3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구단 가치가. 얘네들 장난 아니다. 얘네들이 된다. 이거 수익률이 좋은데요? 구단산 두 분은 이거 완전히 로또 맞았네. 자, 나누기 해봅시다. 근데 로또 맞은 그렇죠.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간 수고와 정성이 있지. 이게 몇 배? 52배. 60배 정도 뛴 거죠. 네. 이게 오늘 현재 300만 명이래요. SNS 팔로워가. 와, 지금 300만 명이래요. 와, 진짜. 근데 또 구단 매출의 절반이 네. 북미에서 나와요. 진짜. 네. 브랜드 가치가 엄청 뜬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미국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팀이었을 것 같은데. 이 분이 또 캐나다 출신이고. 네. 근데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팀이 브랜드 가치가 뛴 게 다큐멘터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애플 TV, 뭐 훌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국에는 훌리건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는 훌리건스가 이건 다른 얘기구나. 네. 애플 TV 테드였나 재밌었는데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아마 애플 TV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재밌는 스토리네요. 놀라운 네, 이게 스토리고요. 현준님 말이 맞아요. 역사상 최초로 세 시즌 연속 5부 4부, 4부 3부, 3부 2부 3년 연속으로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4년 걸렸는지 알았는데 이게 무슨 3년 연속으로 한 해 바뀌면은 저 리그 등급이 바뀌어져 있는 거지. 이거는 축구 역사 영국 축구 역사는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멋있다. 1부까지 가기를 프리미어까지 가기를 멋있다. 진짜 그래서 기대해봅니다. 이 레이놀즈가 네. 인터뷰할 때 입으로 가가지고 너무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만 남았다.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게 목표다. 5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죠. 비웃었죠. 네. 네. 그냥 이거 사서 다큐멘터리 찍고 돈 자랑한다고 생각했겠지. 다큐멘터리 찍으면 또 돈 나오잖아요. 그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약가 팀 타서.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좀 셀레버리나 저명한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고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스포츠가 물론 힘이 투자 있어요. 가치는 있어요. 돈으로 투자하면 돈으로 페어아웃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면 돈이 같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본보기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재능 기부도 하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1부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부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2부로 세 팀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세 팀이 떨어지면 떨어진 팀에 재정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요. 근데 이 재정 보조 금액이 엄청난 금액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얘기를 해드리죠.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모르는 돈의 흐름, 네. 돈의 관념, 1부와 2부. 왜 2부는 1부를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왜 1부는 살짝 떨어져 볼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나? 이거 뭐 해야 되나? 제하위 18, 19, 22들의 딜레마. 재밌는 얘기들을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오늘 오늘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물론 돈하고도 관계있지만 네. 저도 감동적이었어요. 이분 데드풀이나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봐야겠다. 봐줘야 되겠네. 이건 네. 진짜. 네. 한 개인이, 네. 한 투자가가, 한 기업이 어떻게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가장 업데이트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이게 저번 달 소식이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럼 지역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막 도전하고 싶은 막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게 되는 그런 네, 오늘 아침 노래 얘기였습니다. 난 할 수 있어 같은 거 아, 맥락인 것 문제 같아요. 없어. 네, 네. 문제 없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으로 보는 고맙습니다. 스포츠 옆으로와 함께했습니다.